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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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집에 잘 계신가요? 오늘 그래도 많이 춥지가 않아서 가시는 길에 막 빙판이 있거나 할 것 같진 않은데 잘 들어가셨는지 궁금해요. 아, 네, 좀 너무 민낯이라가지고 좀 쑥스러가지고 제가 안경을 좀 끼워 보았어요. 여러분 그냥 뭐 저번 시네리오스 때도 그랬고 이제 불매포 때도 그렇고 어쨌든 막공을 저희가 같이 했으니까 그 인사를 그래도 드리는 게 제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가지고 짧게나마 맞아요, 케플러 안경. 그래서 짧게나마 그냥 몇 마디라도 나누고 같이 여러분이랑 그러려고 이것을 한번 켜보았어요. 아니에요. 참 수고라는 단어를 듣기가 참 그런 게 뭐 같이 다 마음고생 했잖아요, 우리. 그래가지고 그런지 그냥 너무 고맙네요. 여러분이랑 고마워요. 그냥 많이 고맙습니다. 저희가 배우들도 그렇고. 저녁으로는 돈가스를 먹었죠. 그리고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좀 먹었고요. 공연 마치고 집에 와서는 딸기를 좀 먹었습니다. 요새 딸기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딸기를 쟁여놓고 있어요. 윤희도 라이브를 켰나요? 막공이라는 게 안 믿겨져요. 이게 뭔가 참 저희가 공연을 불매포를 하자고 하셔서 처음 그래도 오디션 보자고 연락 오셨던 게 거의 연초였어요. 작년 연초.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것 같네요.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공연을 재밌게 보셨다고. 표 계속 씻겨서 그거를 씻긴다고 표현을 하는군요. 누가 씻는 거야? 그것을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참 마음이 그래요. 상황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근데 뭐 우리 그냥 무조건 상황 대응하면서 사는 거죠. 이거 재작년에 했던 작품? 안나의 방, 그러게요. 언제 하려나요? 솜사탕 씻는 너구리. 너구리가 그 뭐든지 씻어 먹는다는 그 습성이 있어가지고 그거 솜사탕 받은 것도 물에 씻었는데 물 이렇게 없어서 찾는 그게 솜 씻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귀엽다. 표가 씻겼다는 표현이 너무 귀여워요. 회전극에 막공을 못 챙긴 게 처음이셨대요. 아이고 이거 진짜 맞아요. 눈앞에서 사라졌구나. 그게 아기가 있어서 막 물에 넣은 게 아니라 그냥 깨끗이 먹고자 하는 마음에 그렇게 한 건데 없어져서 계속 못 보다가 어제 드디어 보셨다고. 아이고, 티켓이 여러 번 공중분해. 근데 그래요? 이거 담요예요. 이것도
이거는 이제 박정원 요나스 팬분이 해주신 건데, 이게 되게, 여기 이름이 적혀 있어요, 제 이름이. 그래서 조금 집에 밤 되면 약간 우풍 들어서 약간 쌀쌀해서 여러분이랑 수다 떨 때 좀 덜 추우려고 입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운동하고 이러면 괜찮은데 이렇게 수다 떨면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따뜻해요. 진짜 따뜻하더라고요. 메리가 안아줄 때 뿌앵. 아, 그게 참, 그쵸.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목 관리요? 목 관리는 긍정적인 생각. 내 성대는 나의 관념 하에 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인다. 그리고 차가운 음료는 라떼를 좋아해요. 아이스 라떼를 좋아하는데 하루에 한 잔만 먹어요. 딱 정해놨어요. 그리고 다른 때는 다 따뜻한 물만 먹고요. 그리고 공연 전에 꼭 목에 좋은 캔디 먹고 공연 10분 전에 입에 넣고, 그리고 무대 환경이 늘 다르기 때문에 입이 마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중간중간 타이밍 봐서 혀를 깨뭅니다. 살짝. 그럼 침이 나와요. 그럼 덜 건조해요. 코로나 끝나고 뮤지컬 로빈을 하려나요? 자취생활, 네. 원 플레이트 음식을 많이 해 먹어요. 한 접시에 뭐 채소랑 고기랑 다 같이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게 따뜻하게 해가지고 먹는 걸 요새 많이 먹고 있어요. 토마토를 많이 넣어서 먹고 있습니다. 토마토가 아주 요새 방울토마토에 아주 푹 빠져 있지요. 헤르만, 그것도 참, 사실은 생각을 많이 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저희한테 공교롭게 방학도 주어지고, 그래서 드라마를 다시 한 번씩 짚고, 그리고, 우선은 저희 다 다르잖아요. 배우들이 같은 역할을 해도 갖고 있는 색채가 달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같은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지만 세부 분야가 다 달라서 그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고, 그러다 보니 내가 안 해도 될 것과 좀 더 해야 될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됐고, 그래서 사실 저는 12월에가 저 개인적으로 이사도 했지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1월에 여러분 이제 만나고 딱 첫 곡 올리고 그 다음부터 좀 뭔가 더 부스트가 붙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수건 디테일도, 네, 그것도 약간 생각했던 것 중에 안나가 어쩌다 생긴 강박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닿았을 때 반응이 좀 클 것 같다라는 거.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더 1월 오면서 좀 더 강해졌죠? 네. 아니요, 손수건 놓는 디테일은 그 1월 되기 전부터 한 11월, 12월쯤부터 그것도 이제 생각을 계속 하다가 그런 결론들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제이는 저도 작품이 너무 좋아요. 꼭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작품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제발 기도하기를 중간에 그래도 이 퐁퐁당이 아닌 퐁당퐁당이라도 100% 여러분이 다 올 수 있게 좌석이 마련되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좀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여건이 돼서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작품이 너무 좋아요. 코로나 끝나면 그냥 마스크 벗고 다 걸어 다니는 거? 그거 하고 싶어요. 장난기 많은 거는 실제로 제가 장난기가 많고요. 그리고 저도 오빠랑 어린 시절에 막 우당탕탕 하면서 놀던 추억이 있어요. 사실 남자 형제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얌전하지 않습니다. 결코. 승부욕도 장난 아니고, 그리고
남성 그 성별이 남성일 경우에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간이 늘어요.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 그래서 어릴 때 되게 장난꾸러기였어요. 그런 막 이렇게 막 뭐 하고 막 약간 꾀부리고 이런 거 너무 잘해가지고 그래서 장난기 많은 거를 많이 묻히려고 했죠. 어쨌든 남자 형제랑 사는데 그 안나가 성인 안나는 이제 어쨌든 사회화된 모습이 있겠지만 어릴 때 안나는 또 4년 동안 형제랑 그렇게 살았으면 그렇게 막 사귈 것 같진 않아서 우당탕탕으로 한번 가봤는데 그걸 또 재밌게 봐주신 분들도 있고 하는 루틴이 있죠. 우선 따뜻한 물을 꼭 텀블러에 담아야 되고요. 립밤과 핸드크림 꼭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캔디는 10분 전에 입안에 넣고 그 다음에 무대에 올라서기 직전에 안내 멘트 나올 땐 짧게 기도를 하는 습관이 있지요. 아, 사라나랑 반편지. 한스가 안 나와. 이런 디테일도 다 보고 계셨구나. 오빠도 할 때까지 헤르만 계속 보고 있는 거. 그것도 사실은, 이제, 헤르만들이 계속 봐주고 인식해주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아이고, 아니요. 더 생각을 당연히 해야죠. 그게 이제, 지금 이렇게 연습 기간에 되게, 이렇게, 신내림 받은 듯이 막 다 보이면 좋은데, 막, 노력을 해요. 다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배역에 젖어드는 속도라는 건 마치 내가 로또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향이 비슷한 캐릭터를 맡았을 때는 그 성향 쪽으로 확 가면서 저를 묻히기가 쉬운데 뭐 그 약간 성향이 개인적으로 저와 다르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그게 이제 좀 더 조심스럽죠. 어디까지 가야 될지도 판단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사실은 연습 기간 내내 오히려 얼만큼 봐야 되는지 몰라서 동생들 다른 안나들 우리 지수는 워낙 또 안나에서는 경력직이다 보니 그런 부분들 많이 참고하게 됐고 혜인이는 안나 그 자체 아닙니까? 우리 혜인이? 그래서 혜인이도 그런 것들 많이 보게 됐죠. 아니에요. 계속 찾아야죠. 그건 뭐 뭘 엄청나, 이 사람이 정말, 아니에요. 기억의 방이 기가 막혀요. 아유, 배우 꿈꾸는 학생인데 공연 보고 엄청 동기부여가 됐대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무대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헤르만 한스한테 시달리는 요나스가 안나를 불렀을 때, 안나도 궁금하니까요. 궁금해진 거죠. 그래도. 그게, 요나스의 발작, 그러니까 그 공항에 왔을 때는 진정시키고 싶은 본능은 당연히 있지만 안나도 이게 뭔지 궁금하고 요나스가 기억에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안나도 안나 내부의 본능은 궁금한 거예요. 알고 싶고. 근데 그게 이 아이한테 폭력적으로 느껴질 거라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이 마음은 그래도 마음은 속상하지만 머리로는 알고 싶으니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제인 아직 프리뷰만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의 세례명은 안나입니다. 우리 문곡가님도 들어오시고 이거 굿나잇티라고 잠 잘 오는 티인가봐요. 안나 처음 등장곡 끝까지 무대에 있는데 힘들진 않으셨나요? 처음에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비교적 그 이야기를 잘하는 역할들, 말을 좀 많이 하는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무대에서 내가 대사량이 많지 않지만 존재해야 되고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안나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형제들의 기억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저는 그 폭풍의 그 눈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존재감이 센데 어쨌든 발설은 많이 하지 않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안나가 갖고 있는 이만큼의 정보성으로
이만큼을 해야 되지를 생각을 하니까 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계속 무대에 있는 것보다 그 말에 조금 많이 매여 있었었는데 그냥 딱 솔루션을 얻었던 거는 그냥 형제들을 잘 보자 이거였어요. 잘 보자, 그냥 잘 관찰하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지. 왜냐면 안나가 말수가 없는 건 그냥 말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엔 안나는 그냥 잘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잘 경청하고 남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다기보단 그냥 형제들이 힘들어할 때 힘들어요. 그러니까 막 어쨌든 많이 보다 보면 애정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눈에 담고 보면. 근데 이 사람이 괴로워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괴로움이 같이 오죠. 그런 부분들은 있었어요. 벽이 나무 벽입니다. 루바 벽. 헤르만 다른 점. 맞아요. 우리 헤르만들이 다 달라요. 매력이 달라요. 그래서 우선은 10월달 12월 그 공연 중단되기 전까지는 사실 공연이 막 엄청 이렇게 좀 자주 있는 편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도 이렇게 너무 페어가 많이 섞이다 보니까 그냥 기본 정해놓은 연습 때 정해놓은 스탠다드 기본 폼을 갖고 많이 움직였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보다 좀 더 깊은 정서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같이 첫 공 딱 1월 1일 하고 나서부터 제가 결론을 내렸죠. 그냥 조금씩 다르게 해도 다 받아주겠다, 우리 배우들이. 그래서 우선은 첫 공 했던 1월달 제일 많이 만난 게 준혁 배우예요. 그래서 준혁 배우는 근데 좀 속상한 게 1월 1일이 5주 만에 만났던 공연이었어요. 저랑 준혁 배우랑 같은 임시인데 너무 안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1월 1일이 5주 만에 만나서 1월 1일 날 복귀 공연을 같이 한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딱 그때 밤에 집에 돌아와서 내린 결론이, 이거는 내가 했던 걸 고수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냥 이 임준혁 배우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제가 느끼는 준혁이는 말랑 콩떡이에요. 아주 멜랑멜랑 해가지고 포슬포슬한 가루가 있는 아주 그냥 그런 쫀득쫀득한 감이 있는 헤르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느낌들을 살리려면 어쨌든 자상한 면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나랑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결로 가게 된 거고, 사실 윤희는 저랑 해적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연기적 신뢰도가 이미 이 작품을 하기 전부터 좀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많이 의지하게 됐던 게 무대에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그 이전 배역도 뭔가 이렇게 연배 차이가 있고, 거긴 캡틴이었고 저는 그냥 이거 글 쓰는 선원이었으니까, 항일지 쓰는 선원이었으니까 그런 면에서 뭐 좀 더 리더십이 있죠. 관계성에 있어서도 리더십이 있고, 그리고 혜준 배우 같은 경우는 좀 낭만 소년 같은 느낌이 있죠. 낭만미가 약간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살려주는 방향이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톤을 조금 다르게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진행 중인 작품, 연기할 때랑 곧 진행될 작품 캐릭터 연습하실 때 어떤지, 뭐 아까 살짝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감정이 진행되는 속도는 마치 로또와 같이 내 앞날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본 많이 보는 거랑, 그리고 잘한다고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잘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호흡이 있어요. 그거를 관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관찰한다고 당장 내일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애기 목소리 잘 내는 꿀팁. 모르겠네요. 이거는 그냥 배역이 조금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생각을 했을 때 나오는 거라서 톤을 막 이렇게 잡진 않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안나의 방은 잘 모르겠네요. 연출님이 아실 것 같아요. 재임 기간이 너무 짧아요. 자리도 적은데. 여러분,
제이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와주시면 또 어느 날엔가 저희가 좀 더 길게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벌써부터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홍보를.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직 프리뷰밖에 오픈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 프리뷰 이후의 시간부터 대략 한 달 동안의 공연 여러분이 많이 와주실 거라 믿습니다. 같이 공연하고 싶어요. 배우시구나. 노래는 연습 많이 하시면 늘 수 있어요 라고 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본체가 갖고 있는 음색도 있고 힘도 있지만 그 생각하고 공부하는 만큼 달라지는 부분이 진짜 많으니까요. 한 배역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배역 3개.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건 제가 오늘 안나를 했으니까 안나. 그리고 앞으로 할 제인. 그리고 하나는 안 말해줘야지. 총각 때마다 에필로그를 했대요? 오, 그거는 제가 또 몰랐네요. 누나, 안녕? 맞아요. 자리 비켜줄 때 헤르만들 다른 거. 꿀피부라고? 어유 불길 타오를 때 눈빛도 보여요. 눈이 엄청 좋으신가 보다. 나의 눈을. 22일에 안 나? 22일에 누구였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저기 이것도 사실 그때 1월 1일 날 준혁 배우를 5주 만에 만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5주 만에 만나니까 제가 준혁이가 어떤 애였는지를 어떤 호흡으로 우리가 준혁이가 했었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다 대사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흐름들은 기본 흐름은 당연히 가는데 제가 준혁이랑 연습을 그 연습실에서 하고 공연을 또 몇 번 하고 5주 만에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준혁이도 호흡이 조금 새로운 에너지들이 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1월 1일 날 공연 끝나고 나서 밤에 가서 생각을 했죠. 어떻게 하면 이 준혁이의 이런 말랑 콩떡 같은 모습을 조금 더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야 우리가 조금 더 살아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아이디어를 줬는데 잘해줬어요. 근데 준혁이가 잘하면서 이거 좀 다른 친구들이 어떨지도 궁금하다 해서 얘기해줬는데 다른 친구들이 되게 흔쾌히 윤 배우도 그렇고 우리 혜준 배우도 그렇고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저렇게 해보자 하면서 재밌게 받아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씬이 되게 고정씬이 됐죠. 1월에 고정씬이. 요나스 한스 메리 배우. 이렇게 되면은 이게 배우가 많아지는데요? 요나스. 우선은 정원이는 너무 그 기억의 무게 때문에 많이 침잠해 있는 요나스 같은 느낌이어서 그 무게감에 짓눌려 있는 모습이 마음이 아픈 그런 요나스고 우리 승훈이 같은 경우는 감수성이 뛰어난 요나스. 글 쓰는 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감수성 있는 작품들을 많이 썼을 것 같은 같은 경우를 조금 더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그 눈치가 빠른 친구인 것 같은 그런 요나스였고 석진이의 요나스 같은 경우는 그냥 막공을 빨리 했어요. 뭐 석진이 같은 경우는 장꾸미가 있죠. 아주 장난이 아주 드글드글해서 근데 또 이제 진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석진이 같은 경우는 그거 아시죠? 장난기 많은 사람들이 좀 상처 많은 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석진 요나스 같은 경우는 이전의 삶이 어땠을까? 그러니까 안나랑 한스 그 헤르만이란 형제가 생기기 전에 그러니까 어땠을까가 궁금해지는 요나스였어요.
그리고 한스는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요. 한스랑 메리는 계속 이것만 얘기하면 다른 걸 못 보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커다란 유란수 우쭈. 우쭈쭈. 혼자 돌아가는 무대와 안무에 맞춰서 돌아가고 멈추는 무대, 배우들이 기둥을 잡고 돌리는 무대에 대한 연출의 의도와, 아유, 이건 연출님한테 여쭤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유, 데크가 돌아가는, 이거는 사실은 저희도 그 안에서 움직일 때는 그 의도나 이런 거보다 저희 안에 있는 그 최면이 걸린 후에 발생되는 그런 의식의 흐름의 규칙성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출님의 의도는 연출님이 아실 것 같아요. 분노가 생긴 이유가 이게 메리가 오면 다 잊을 수 있다고. 그 가사가 저한테 되게 핵심 키워드였어요. 네. 그러면서 그 메리와의 그런 부분들 또 그러니까 그게 그냥 노래처럼 흘러갈 수는 있지만 그럼 사실은 다 잊는다는 건 그게 이제 뭐 그 안 좋은 일을 겪고 듣는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메리는 나한테 좋은 기억이었는데 늘. 근데 이 안 좋은 기억도 메리가 오면은 다 잊을 수 있다는 그 말 자체가 이 안나가 그 어떠한 뭐 좋지 못한 그게 그냥 저의 안나는 단순히 딱 그런 신체적 데미지뿐만이 아니라 멘탈적으로도 되게 상처였을 것 같거든요. 그냥 이게 이런 일이 나에게가 아니라 과거가 부정당하는 느낌? 그러니까 집이 불탈 때도 그냥 딱 연기할 때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고 슬펐던 이유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되게 좋았던 추억이 소각되는 기분이 이게 비록 체면을 위한 과정이긴 하지만 4년 동안 형제들이랑 웃고 울었던 기억이 너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불과 하루 만에 지옥으로 변한 그 순간에 있어서의 슬픔은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바라볼 수는 있지만 슬픈 건 슬픈 거니까요. 그래서 거기서에 대한 분노도 내가 느꼈던 감정들 그리고 사실은 그 아버지에 대한 것도 처음엔 분노가 아니었을 텐데 최면이 걸리지 않고 어쨌든 우선은 그거를 행해야 되는 그 좋지 못한 상황에 놓여서 거기서 핵심 인물로 존재해야 되는 상황이 안나라는 아이 입장에서는 저는 14세면은 한국 나이로 16세면 아무것도 모를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 기운으로 오는 느낌들이 있을 텐데 이건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라고 느껴지면서 우리한테 계속 이런 거야? 라는 것 때문에 화르륵 타오르는 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제 개인이 갖고 있는 저의 성향이 좀 묻어난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배우들이 사랑스럽다 해서 즐기시는 거 좋지 않나요? 그거는? 저희 곡에는 연습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매번 그렇게 넘어가는 것도 공연 전에 우리 헤르만들이 원하면 늘 맞추고 해서 그런 것들은 아주 좋았죠. 저의 장꿈이 구원해줄게가 포인트. 구원해줄게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는 맞죠. 뭘 구원해요? 뭘 구원한다는 거죠? 거기 메리가 오면 다 잊을 수 있다고 부터가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나한테는. 저의 안나한테는. 그게 그런 행동보다 그 말이 더 폭력인 거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거가 누군가가 와서 내 기억을 임의로 삭제하고 그리고 너를 구원해줄게 너를 구제해줄게 라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간다고 하면 어휴 그거는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안나가 메리를 보고 왜 우리를 그냥 둔 거죠? 다 그게 이제 양가 감정인 것 같아요. 메리가 와서 안도가 되는데, 왜냐면 나한테는 엄마니까. 내가 유일하게 내 로망인 사람. 너무 아름답고 너무 존재 자체가 아름다운, 그 뇌부터 아름다운 사람이 나의 보호자였잖아요.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왔다는 안도 플러스 다 잊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그 구원자가 메리였다니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인 것 같아요. 네. 그쵸. 힘들었던 기억 지울 수 있으면 지울 건가요? 힘들었던 시간을 회복해 나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렸어요. 뭐 하루 정도 상처받는 일이 크게 생기면 그 이후로 그 기억을 다른 기억들로 치유하는데 1년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그 시간까지 사실은 통으로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 인생의 퍼즐이 다 어그러질 텐데. 그래서 내린 결론은 지우지 않겠습니다. 좋아하는 안무요? 저희 불매포거 중에 여러 저기 물어보시는 건가요? 메리가 오면 다 잊을 수 있다는 말이 메리에 대해서는 어떤 감정이었는지, 우선 그때는 놀라움이고 그냥 딱 그건 것 같아요. 나쁜 짓은 이 사람이 다 해놓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메이크업을 메리가 여태껏 하고 있었던 거야 도 있는 거고. 네. 오버추와 객석 쪽 보고 하실 때 객석 쪽이에요. 객석 쪽 지향입니다. 안나가 쓰러지고 세용재 소용 혼란 속에 있을 때 무슨 생각하고 있으냐. 어쨌든 기절하고 있지만 이게 참 그래요. 실제로는 진짜 기절한 게 아니라 너무 아파요. 그냥 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아프죠. 그게 너무 아프고 생각이라기보다 느껴지는 그게 있어요. 통곡의 벽 같아요. 네, 이 사각 무대가 형제들이 걸을 때마다 뭐 할 때마다 진동이 있거든요. 통곡의 벽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와, 메리요? 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윤희 언니랑 강희 언님 못 따라갈 것 같은데. 오버추 할 때 옷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아니요, 치마가 있습니다. 오버추 할 때 입는 이 하얀색 치마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쉐입이 좀 더 부풀어져 있어서 그거를 입고 합니다. 아버지는 헤르만이, 그쵸. 근데 사실은 그게 뭐 대사가 들려서 깨는 건 아니고 그 절규 소리에 깨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자, 이제 어쩐지 오버추어 때 치마가 더 넓더라고요. 마지막에 동의합니다 할 때 울음을 참으면서 어떤 생각하는지. 첫 동의합니다는 그냥 이 불행을 지우는 거에 있어서 넷 중에 하나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그거는 동의받지 못한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거에서 요나스가 원치 않기 때문에 이 아이가 원치 않는 거를 행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고. 두 번째 동의합니다는 요나스 노래 가사에서 저걸 얻었는데 기억이 다 떠오르면 죽을지도 몰라라고 하지만 우리는 죽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그럼 그게 안나한테 어떤 방증이냐면 결국은 그건 우리를 죽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선택인 거예요. 내가 이거를 없애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사느냐, 아니면 이걸 밟고 일어선 사람처럼 사느냐. 그래서 안나는 이 짐이 무겁지만, 현재로서는 무겁지만 부여잡았던 슬픔과 나를 모르게 족쇄로 만들었던 그 과거의 기억을 놓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놓는다는 의미로 손수건을 놓았고, 그래서 이제 울 건 다 운 거죠. 그러니까 딱 그 이후에는 뭐 어떻게 될지는 안나도 모르죠. 근데 그리고 딱 다른 감정도 하나 있어요. 요나스한테 너무 큰 원죄가 있잖아요.
형제 모두에게 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가지고 가겠다라고 결정한 이 아이에 대해 경외심이 생기면서 한편으론 짠하면서 슬프기도 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동이신에서 요나스들이 저를 바라보는 거, 사실 시야선이 같은 시야선이라서 동의합니다 할 때 저를 보는 거는 몰랐는데, 네네. 로만 박사까지 전부 다 속임수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근데 아이들은 애들이 아니에요. 이제 컸어요. 문제는 컸다는 거죠. 그럼 이제는 그 사람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애들한테 생긴 그 사건은 어른들이 잘못해서 생긴 사건이지만, 이제 성인이 된 안나와 뭐 헤르만과 요나스와 그 한스는 이제 본인들 선택인 거죠. 네. 입모양. 아니요. 이게 사실 울 때 뭔가 그렇게 울어야지 하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제 습관인가 봐요. 제 습관인 것 같아요. 입이 어떻게 그렇게 되지? 모르겠네요. 나 왜 그럴까요? 너무 부끄럽다, 뭔가 갑자기. 애기들 우는 것 같아요. 신기하구만. 애기가 아닌데, 나이가. 로머니 흑막이래요. 뭐, 근데 흑막이든 뭐든, 이 아이들도 이 아이들 나름의 판단으로 이 사람이 뭐 흑막이라고 계속 빌런처럼 사는 건 아니니까. 한스나 헤르만이었다면, 맞아요. 정원이는 대놓고 누나 미안해라고 하죠. 그런 게 있죠. 동생을 지키기 위해 도망치겠나요? 아니면 진실을 알기 위해 시간을 벌어보겠다고. 이해가 되면서도 어떻게 했어야 최선이었을까? 최선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결국은 개개인이 하는 선택들이 모여서 나오는 결론들이 최선인 거지. 최선의 선택은 그게 이미 일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 않았을까라고 과거한테 되묻는 정도인 거지. 최선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한스의 선택이든 헤르만의 선택이든 요나스의 선택이든 다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매포 사진 때는, 그때는 사실 로빈 하고 있을 때 로빈 공연 마치고 찍은 거라서 앞머리를 그냥 있는 채로 찍자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했죠. 네. 차기작이면 제인인데 제인의 시절에는 앞머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강하고 기특하게 만들어주셔서 제가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하죠. 공연 봤을 때 행복하게 지기 위해 불행이랑 동행한다는 대사가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근데 이거 우리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사실 생각보다 다른 분들, 저는 모두가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두가 불행해가 아니라 그 불행했던 시절을 우리가 이제 잘 메이크업해서, 그러니까 잘 견뎌내서 지나가느냐, 그러면 이제 행복의 맛을 몇 배로 느끼겠죠. 근데 계속 내내 행복하면 그게 행복한지 모르거든요, 사람이. 근데 이해가 잘 안 간다고 하시지만 사실상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픈 기억은 지워야 능사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상황만 이렇게 두고 봤을 땐. 근데 그 아픈 기억을 지웠을 땐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성인 안나 때 우는 조금 꾹 참아. 진짜? 제가 그랬구나. 나중에 제루샤 봤으면 좋겠어요. 제루샤 거의 왔니? 그래. 숲에는 화요일 밤에 돌아온 건가요? 실험이 일어나고 그 요나스 동화 때를 말씀하시는 건가? 제가 이거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숲에서 도망갔다는지 이해가 잘 안 가서.
메리? 이거는 메리한테 여쭤보셔야 될 것 같아요. 메리가 숲으로 저승놈으로 여행을 갈까 물어봤다는 건 메리도 아이들과 함께 도망치고, 이건 잘 모르겠네요. 제가 메리의 마음을 어떤 의미로 얘기했을까요? 요나스랑 메리가 정확히 알 것 같기도 한데. 그쵸? 메리 두 분이 어떻게 다르게 다가오셨는지. 제가 감히 우리 언니들을. 근데 느낌이니까, 느낌. 어떻게 보면 강희 메리 언니는 보육자로서의 힘이 좀 더 크게 느껴지는, 아이들을 정말 정성껏 돌보고, 그러니까 물론 류니 메리 언니도 언니의 정성껏 돌봤겠지만 좀 더 포커스가 뭔가, 류니 언니는 전문 학자의 느낌이 좀 더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저는 제가 느낀 강희 언니와 류니 언니 메리의 좀 다른 점은, 류니 언니 메리는 뭔가 그 일할 때 있어서도 안나가 어떤 부분을 선망했을 것 같냐면 되게 프로페셔널하고 그런 면을 되게 선망했을 것 같아요. 와, 나도 저런 여성이 되어야지. 저렇게 일할 때 아주 멋진 모습으로 성장해야지. 그러니까 저희가 류니 언니한테 느끼는 메리로서의 모습 중에 가장 매력 지점이고, 강희 언니 메리는 뭔가 그 성격적으로 진짜 많이 품어주고 뭐 다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부각돼 있다 보니 저한테는, 제가 좀 장꼬미가 있는 막 노는 거 좋아하고 남자 형제들이랑 좀 유사한 점이 있는 안나로 봤을 땐 저런 부드럽고 막 말랑한 면을 갖고 싶다. 나중에 저렇게 성숙한 여인이 되면 나도 저런 자태를 갖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메리라고 할까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회전 무대 때 연습 때는 어떻게 했는지. 데크가 있었어요, 연습실에도. 블랙포 보면서 오박씨가 생각이 났어요. 우와, 대박이다. 임메리는 사랑이 터져나가는 마냥 해맑은 유치원 선생님 같고 쎄한 양엄마. 성한스의 질풍노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빠의 질풍노도는 마치 나에게 다가올 미래지만 잘 모르는 거죠. 안 겪어봤으니까. 아는 척 하는 거죠, 그냥. 박정아 콘서트 유튜브로 봤었어요? 무슨 말씀이실까요? 저 노래하는 걸요? 그러셨군요. 메리 이행시 할 때 안 어떻게 참냐면요. 그냥 자면 돼요. 그거를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웃기기 때문에 그냥 자면 돼요. 자, 이쯤에서 그러면은 오빠들 다른 점을 얘기해봐야겠다. 한스 오빠들의 다른 점. 내가 느꼈던, 우선은 민성 오빠는 겉은 되게 강해 보이지만 속이 세상 말랑 콩떡인 거예요. 겉으로 벽을 세운 한스. 겉으로 그래 보이려고, 강해 보이려고 하는 한스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느꼈냐면 어린 시절과 성인 시절의 갭이 가장 큰 한스였어요. 뭔가 많이 바뀌어버린 그런 느낌이 있었죠. 겉으로 보면은 진짜 누구보다 셀 것 같지만 속은 사실 이미 너무 많이 상처가 많아서, 그래서 알코올을 마셔서 여기를 소독하는 거죠. 너무 속상하지 않나요? 알코올을 마셔야 여기가 마음이, 답답한 마음이,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거가 조금 이렇게 해갈이 되니까 그런 한스였고, 그리고 어쨌든 도빈 오빠가 이제 또 되게 경력직 한스였으니까 오빠는 그 뭔가 좀 많이 차가운 한스? 근데 그게 이제 성인 시절엔 그런데 어린 시절은
제일 많이 몸으로 막 이러면서 놀았을 것 같은 한스인데, 이게 어쨌든 나이 먹고 우리가 오래 떨어져 지냈고, 그러니까 거의 진짜 같이 살았었던 형제 였지로 느껴지는 뭔가 좀 차가운 한스였어요. 많이 냉정해져 버린 한스 그런 느낌이었고, 유울 오빠는 아주 그냥 눈물 많은 그러니까 변호사 됐다고 해도 우리한테는 되게 인간적인 면이 많이 보이는 성인 한스였어요. 어린 시절에는 뭔가 그 흔히 말하는 약간 공부하는, 정말 막 열심히 해야지, 난 이거 잘해야지, 막 이런, 뭐든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무조건 사실은 저의 느낌은 안나가 하자는 거 있었으면 해줬을 것 같은 사람. 그 한스 오빠는, 유리 한스 오빠는. 근데 도빈 한스 오빠랑 제일 몸으로 많이 싸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밀고 이런 애드립도 오빠랑 짠 거였거든요. 처음에 몸으로 밀고. 그래서 일부러 앞에도 초반에도 헤르만 그거 할 때도, 헤르만이랑 새 이거 버전 나오기 전에도 도빈 오빠랑 얘기했던 그게 너무 저는 좀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여자 형제 혼자 있다고 그냥 막 마냥저냥 다들 떠받치진 않잖아요. 똑같이 놀잖아요. 그래서 그냥 똑같이 놀아야 되겠다. 그럼 헤르만도 안나가 그냥 승부욕 있으면 밀 수 있겠지? 하고 이제 밀고 막 이랬었는데, 나중에 물론 바뀌긴 했지만 그 처음 모티브를 준 게 도빈 오빠였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막 갭 차이가 제일 아픈 거죠. 어릴 때 제일 나랑 많이 이렇게 치대면서 놀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다 커서는 정말 세상 차가운 차도남이 되어버렸구나, 이런 느낌? 공연 끝나고 나서 안나에서 빠져나오는 거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그 감정이 잠식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게 보통극이 아니다 보니, 그러니까 뭐 어떤 작품도 다 보통극은 아니지만요. 어떤 의미로 보통극이 아니냐라는 거에 눈물의 양이요. 눈물의 양과 감정의 그 쏟아내는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눈물 기준으로 보통극은 아니기 때문에 그 걱정을 많이 했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심리를 조금 많이 돌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철저히 분리했어요. 안나랑 저랑 철저히 분리하고 공연 끝나면 그 스위치를 오프하는 연습을 했죠. 그런데 하니까 되더라고요. 엉덩이 대라. 그것도 사실 남자 형제들이 있었을 때 아주 편안하게 그런 것들은 오빠 막 이러면서 내가 칠 거다 약간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즉흥 연기를 많이 하니까, 그때 그게 사실 준혁 배우가 하는 걸 그냥 받았을 뿐이에요. 뭐 다 저희가 계획해서 하진 않으니까. 근데 그날 좀 재밌었죠. 왜냐면 진짜 도빈 오빠가 찐으로 만지지 마 이래가지고 좀 무대에서 귀여웠어요. 그래서 얼굴도 진짜 소년처럼 생겨가지고 오빠가 그때 재밌었답니다. 다 추억이네요. 이제 다 지나갔어요. 엉덩이 대란 너무 말이 웃기네요. 저는 그냥 준혁 배우가 한 대사를 받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대사만 쳤을 뿐이에요. 부종. 그것도 잘 듣고 있다가, 오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오늘의 한스 오빠는 부종이 좀 많구나. 그래서 부종 때문에 그래 라고 했죠. 어제였죠? 오빠 왜 부종 때문에 그래? 요나스 지렁이? 아유 너무 귀엽죠. 요나스일 때 제일 그 어릴 때 확 밝아서 그 침잠된 성인의 모습이 아주 마음이 아픈 저 요나스인 것 같아요. 성한스가 항상 요나스를 동양에서 질문을 어디서 또 그런 책을 그래서 너무 많이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그게 사실은 다 돌팔이거든요. 동양에선 침몰한다고 한 게, 오빠가 또 우리 한스 오빠가 책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경청하는 안나 제대로였네요. 잘 들어야 돼요. 왜냐면 그날의 한스 오빠가 어떤 한스 오빠일지 모르기 때문에 잘 듣고 그냥 그것만 잘 받아서 하기만 하면 다 재미가 있죠. 다들 어린아이들은 귀가 다 열려 있잖아요. 잘 들어야죠. 또 제가 말씀 안 드린 배역 없죠, 이제. 다 헤르만, 한스, 요나스, 메리까지 다 말씀드렸네요. 이거 정말 해명해야 됩니다. 저 그렇게까지 세게 밀지 않아요. 도빈이 오빠가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저 그렇게까지 세게 안 밀어요. 아, 그쵸. 맞아요. 헤르만 종이새 못 접는다고 요나스 코 파서 먹는다 그러죠. 아, 맞아요. 나이 차이에 대한 캐릭터 관계를 신경 쓰신 게 있나요? 근데 이게 나이 차이보다도 그 동생들이 대하는 태도에 대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장난기 있게 대하는 애들한테 똑같이 장난기 있게 했었고, 그리고 좀 더 어린 티가 좀 있는 친구들한테는 조금 누나처럼 해주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고, 예를 들면 승훈이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음에 있는 거 할 때 옷을 이렇게 속을 보니까 거기 없어 이런 거 하면 약간 좀 누나 같잖아요. 근데 정원이나 이런 석진이는 진짜 찐으로 막 머리 땡기고 막 이러거든요. 그럼 똑같이 너 진짜 막 이런 걸 하죠. 회전 초반엔 오고 어휴. 아니요, 오늘은 그래도 좀 일찍 끝내야죠. 다들 내일 또 일이 있으실 거고 저도 내일 일이 있으니까 저 이제 딱 1시간 채우고 자려고요, 여러분. 이게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네요.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이랑 소통하는 것도 참 재밌는데 어느 날인가 꼭 민낯으로 같이 수다 떨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약에 내일이 일요일이었으면 2부까지 갔을 텐데, 그쵸? 아유, 여러분. 천사들은 여러분이 천사죠. 여러분이 천사죠. 거울을 보세요. 거기 있어요. 여러분, 거울을 보세요. 아니면 핸드폰 셀카 모드를 보세요. 거기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아유, 해석을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흡 길게 잡는 거. 아유, 라방 처음 와보셨구나. 물만두 2개. 아, 그 눈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사인풀북. 어이구. 한스의 눈을 고정하는 안나. 저는 사실은 딱 그건 것 같아요. 한스도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뭔가 마지에 대한 그런 틀이라기보단 그 오빠 스스로 들고 있는 짐들이 있는 것 같달까? 특히 무너질 때, 한스가 이제 무너질 때, 내게서 칼이 나왔다고 하면서 무너질 때, 그게 사실 본인의 탓이 아닌데 본인의 탓을 했기 때문에 그게 계속 족쇄처럼 발을 잡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딱 그 마지막 데크 돌 땐 그건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 그 생각인 것 같아요. 의자놀이 할 때 현우 터지는 걸 좀 몇 번 보셨어요? 아유, 캐릭터 해석은 늘 숙제지만 늘 해놓으면 재밌는 것 같아요. 좀 더 많은 것들이 생기고, 그리고 뭐 그런 것들 제가 이렇게 말을 안 해도 봐주시는 분들 너무 많고, 누구보다도 진짜 이 작품에 대한 애정으로 존재해 주시기 때문에 뭐 이거는 저도 재밌지만 이런 거 나눌 수 있어서 저는 더 영광이죠. 들어주셨을 때 또 그 의도나 이런 것들을 이해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또 알아들어 주시니까 그게 더 저는 감사한 것 같아요. 아무한테나 사실은 얘기를 하기는 쉬운 건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들은.
피날레에 안나만 기둥이 없는 쪽에 서 있는 게 다른 아이들의 어머, 이거 너무 멋진 해석이다. 애기는 부인 안 하냐고 해서. 이게 진짜 이상한 게, 강희 언니도 그렇고, 제가 좀 나이가 그래도 어리진 않아요. 저희 안나들 중에서는 조금 더 많아. 그러니까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좀 더 많아요. 근데 어쨌든 역할이 그렇고, 제가 좀 키도 작고, 얼굴에 동그라미상이라서 그런지 좀 많이 이렇게 어리게 봐주시더라고요. 감사하죠. 뭐, 저야. 어디 가서 애기 소리를 듣겠어요, 이 나이에. 우리 엄마도 나 그렇게 안 부르는데. 안나 대사 중에 가장 입에 안 붙던 대사, 그러니까 대사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말을 많이 아끼는 캐릭터라서 그 상황에서 이제 입을 열고 대화를 시작했을 때 그게 어떻게 하면 가장 안나다울까, 이게 가장 어려웠어요. 왜냐면 말을 어렵게 꺼내본 적이 없어서요. 제가 항상 말 잘하는 캐릭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처음에는 가장 큰 숙제였죠.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원래 보이스를 해치지 않으면서 이 안나가 말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정확하게 터치할 수 있을까. 그게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너의 시선은 형제들이에요. 형제들. 형제들. 이해하셨죠? 아유, 제인 에어 보셨구나. 아유, 편지 하나 못 쓰는 이 시국이 너무 밉대요. 이 문장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래도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진짜. 아니, 어디 가서 애기 얘기를 들어야 돼? 필수 오빠가 누구실까요? 쫓기는 사람처럼. 쫓기는 사람처럼이란 대사가 미묘했다라고 하시는데, 그건 것 같아요. 쫓기는 사람처럼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어디서 뭔가 감정이 계속 쫓겨 있는 사람처럼이라는, 저는 감정에 쫓기는 사람이라고 해석했어요. 그 문장을. 이렇게 막 누가 쫓아오는 그게 아니라 자기 감정에 자기가 자꾸 쫓기는. 근데 그게 왜냐면 거기에 가사를 곱씹어 보시면 그 안에 다 그 뜻이 들어있거든요. 누군가의 시선, 평론가의 글, 이게 다 자기한테는 쫓기는 것 같은. 성한스가 내가 왜 라고 했을 때 찐으로, 근데 그게 또 내가 왜를 오빠가 통발성으로 하면 소리가 진짜,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너무 작게 놀라는 건 너무 가짜 같아가지고 일부러 좀 더 크게 놀라기도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아시잖아요, 우리 민성 오빠 통이. 안나는 어느 시점? 이거 좀 중요한 질문이네요. 이거는 뭐 공연 끝났으니까. 저는 딱 거긴 것 같아요. 오빠가 내게서 칼이 나왔어부터. 그리고 오빠가 바닥으로 무너지잖아요. 똑바로 서 있던 사람이 처음으로. 그리고 나서 헤르만이 자꾸 작업하는 손이 물론 오른손이니까, 근데 여기서 남아있는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쥐는 모습, 그리고 구석에서 짱 박혀있는 요나스, 너무 익숙한 그림, 너무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그때부터 떠오르기 시작해서 요나스랑 눈이 마주쳤을 때는 모든 게 극명한 사실이 돼버리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었죠. 아유, 그럼요. 분명 행복해졌을 거예요. 헤르만과의 사이를 잘 이해 못하겠어요. 남매 간의 애정 정도인 건가요? 이거는 보시는 분의 선택입니다. 왜냐면요, 남매라고 묘사는 돼 있지만, 처음에 오버처 노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피가 섞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이다 아니다라고 감히 제가 규정을 짓기보단 보여지는 사람의 선택이 곧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분이랑 필주라는 분이랑 어떤 작품을 같이 했는데 사실 대화를 많이 하지는 못했답니다. 그래서 친하지는 않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다들. 이렇게 약간 느끼고 있었어요. 민성이 오빠가 소리를 크게 지를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왜냐면 근데 진짜 놀라면 저는 진짜 크게 놀랐기 때문에 느끼고는 있어야 돼요. 안나가 중요하게 힘든 부분? 이게 정말 질문이 조금 저한테는 좀 어려운 게, 안나는 힘이 너무 들어가면 또 안 되는데 저는 힘이 많은 사람이라 그 힘을 빼는 거에 힘을 줬어요. 네, 힘을 빼는 거에 힘을 줬어요. 왜냐면은 저는 힘을 뺀다고 생각해도 안나가 줘야 될 힘보다는 너무 많은 성향의 사람이라 그거를 걷어내고 스스로 판단하고 하는 거에 힘을 줬다고나 할까요? 이게 답이 됐을지 모르겠지만요. 아유,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너무 좋은 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장문으로 써주신 거 읽고 굳이 이렇게 입으로 안 읽고 제 눈으로 읽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이 없었으면 뭐 저도 저한테는 어떤 부분으로는 되게 도전인 역할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좋은 지점들을 또 같이 찾을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제가 혼자 막 그런 건 아니고 같이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있어서 참 다행이었던 것 같다라는 그런 결론? 아유, 저도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유독 성숙한 안나. 어유, 감사합니다. 10년 뒤에 메리. 그런 영광을 누릴 수만 있다면 10년 뒤에 아주 유능한 학자가 되어 있어 보겠습니다. 강희 언니의 따사로움과 또 우리 류니 언니의 프로페셔널함이 아주 공존하고 있는 메리가 된다면 어떨까요? 힘을 빼셨다는 느낌. 이걸 받아주셨다니 감사하네요. 오히려 너무 파이팅이 넘친 성격이라 그게 힘들었습니다. 네. 감정에서 빠져나가지 못했는데 라이브 보면서 힘을 받고 있대요. 아유, 감사해요. 오른손을 꼭 잡아주던, 그게 사실 우리 눈에는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피가 보이지 않지만 그것도 딱 그건 것 같아요. 우린 평생 여기에서 이게 단순히 안나한테 겪은 일 때문도 아니고 헤르만이 오른손으로 늘 잘했던 거는 그림 그리고 뭐 좋은 것들이었을 텐데 그게 더럽혀진 순간인 거잖아요. 헤르만 인생에. 그거를 그냥 두려운 채로 두는 게 과연 안나가 나중에 이 아이를 다시 찾아가고 계속 자기를 보듬어줬던 게 그래도 기억에는 지워졌어도 저 자신한테는 되게 많이 이 기억보다 마음의 기억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안나가 헤르만을 찾아가게 했을까부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리고 헤르만한테 오른손이 어떤 의미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씬에서 그런 디테일들이 생겼는데 결론은 우리 헤르만들이 다 잘 받아줬어요. 그거를 다 잘 받아줬어요. 정말 소름 돋게도 연습실이나 뭐 이런 데서 제가 잡겠다고 약속한 것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연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거를 그냥 아무 말 없이 잘 받아줬고 그게 막공까지 오게 된 거죠. 결국은 저는 그게 뭔가 헤르만들이 그거를 온전히 느껴주지 못하고 그 감정들을 그 손을 잡은 다음에 감정을 표현을 해주지 못했다면 그 디테일은 아무 디테일도 아니었을 텐데 결국은 헤르만들이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질문할 때마다 대본에 찾은 답이 있어서 신기해요. 그래요? 나도 나도 신기해요.
아우, 진짜요? 나중에 같이 공연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박사님께 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도, 그쵸? 이것도 사실은 관객분들의 상상에 많이 맡길 수 있게 구조를 조금 잡았던 것도, 과연 어떤 공포일까를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것보다도 각자 갖고 있는 그런 공포에 대한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걸 무엇을 넣던 그게 다 여러분의 답이 곧 정말 진짜 정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주 너무 정확하게는 안 드리는 것보다 그 감정 소모가 뭐 솔직히 말하면은 적지 않죠. 우리 작품이 그것 때문에 이러다 나중에 탈수되는 거 아니야 했지만 집에 와서 아주 건강하게 과일을 입에 넣고 있는 나를 보며 죽지 않겠구나 찬민아. 넌 결코 피골이 상접하지 않을 거야 이랬죠. 처음에 의자에서 하는 손짓 손수건 빠는 건가요? 아니요. 손수건 빨아요? 그게 마지막 그 안나한테 발생됐던 일 이후에 생긴 안나의 습관인데 무언가를 자꾸 끌어내리는 습성을 상징해요. 닫거나 끌어내리는 거요. 이해하셨을까요? 네, 닫거나 끌어내리는 거예요. 자신의 손을 닦는 행위일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뭔가를 잡아내리는 행위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을 지우는 걸 포기한 후에 안나는 어떻게 살아갔을지가 안나의 방에 나오는데 아우 안나는 정말 멋진 여성이 되었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오손도손 얘기할 수 있어서 좋네요. 불매포 보고 다음날 시데리오스 봤었는데 둘 다 약간 어두운 곡이라서 약간 이게 좀 자기 PR일 수도 있는데 저 원래 밝은 욕 전문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유진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데레오스랑 불매포가 저한테는 공부가 많이 된 작품이죠. 이마요? 이마 엄청 짠 거죠. 근데 여기에 어릴 때 뼈 다쳤었어가지고 여기 약간 흉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조명 비치면 약간 볼록 튀어나왔답니다. 안무할 때 깔끔한 동작. 뭔가 춤을 잘 추는 캐릭터는 아니라서 제가 깔끔이라도 해야죠. 수첩 보고 놀라서 그것도 너무 생각보다 더러운 내용이 적혀 있잖아요. 안나 기준으로는요. 그냥 연구일지가 아니라 폭력을 가하고 그리고 트라우마의 한계치를 측정한다고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였을까요? 너무 더러운 내용이 기록돼 있다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읽고 하기에는 그리고 안나가 왜 손수건을 자꾸 부여잡는 습관이 있을까도 생각을 했는데 되게 많이 정서적으로 의지하는 어떤 도구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그렇게 연기를 하게 되었죠. 직업적인 모습, 이것도 비하인드가 있답니다. 사실 안나가 피아노 교사잖아요. 근데 이건 제가 만든 그냥 스토리인데 안나가 음악을 가르치는 이유는 남이랑 마주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그 피아노를 가르치는데 음악 교사로서 피아노를 주로 치고 가르치는데 피아노는 나란히 앉아야 되잖아요. 마주보지 않잖아요.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잖아요, 안나가. 그래서 그런 직종을 선택했고 대화가 딱히 필요 없는 직종이고 그래서 이게 손수건을 만지고 있는 모습을 저도 이거 연출한테 질문을 했었는데 손수건을 이렇게 만지고 있는 모습이 사실은 그 여러분이 듣고 있는 그 피아노 선율이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안나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전체적으로도 음악을 듣고 들으면서 생각에 잠기는 거죠. 그래서 그 손수건을 만지고 있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일하고 있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저한테 그 씬은 거기에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음악 전체적으로도 안나가 지금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다. 다만 그 연주하는 학생의 음악을 들으며 멍해진 순간 그런 걸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모두가 일하고 있는 모습이긴 하더라고요. 아유 홍시 내밀 때 발끝까지 연기하던
그쵸, 혜란이는 엄청 밝은 캐릭터였죠. 진짜. 생일이었는데 남자친구랑, 어머,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남자친구랑 배우님? 네, 그래서 대화도 필요 없고, 마주보지도 않아도 되고, 누구랑 비대면은, 비대면이잖아요. 그냥 와서 일하고 이것만 이렇게 해. 하고 자기는 손수건 계속 만지면서 그거 음악 듣고 한 거죠. 그리고 피아노를 절대 남의 건 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하는 모습도 피아노를 치는 모습이 아니라 연주자가 아니니까 손수건을 만지면서 음악 소리만 멍하니 듣는 거죠. 계속. 그렇습니다. 거기까지가 제가 생각한 거죠. 네. 아니, 세미막대 하면 안 되죠. 스포지, 스포. 그러면 여러분도 생각이 있고 다 선택이 있으신데 제가 뭐라고 미리 말을 해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끝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의 티타임인 거죠. 안나의 방이 오게 된다면 하면 좋네요. 이거 머리띠 너무 예쁘죠? 얘 제가 2,000원인가 주고 샀는데 여기가 약간 벨벳처럼 돼 있어요. 근데 뭔가 통통해가지고 이 겨울에 저의 최애 머리띠랍니다. 네. 헤르만들 눈을 봐요. 저희 헤르만들 여러분 눈이 진짜 좋아요. 눈이 정말 좋고, 그리고 제가 잘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잘 봐줘요. 그러면 그렇게 돌 때, 이 데크가 돌 때 그 안에서도 되게 저는 그 쫀쫀한 드라마가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씬 넘어갈 때 확 무너지는 게 더 사니까. 그래서 열심히 저는 그 헤르만들의 눈을 보죠. 아, 얘기 들으면 꼭 다시 보고 싶어요? 이거 좋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나중에 그 제가 했던 공연에 뭐 더 좋은 작용들이 생긴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헤르만이 다가와서 조심히 손 가져낼 때 눈 마주친 거 같지? 손 잡아주는 거. 그쵸? 눈을 못 보겠으니까. 근데 뭐라도 와서 이렇게 위로해주는 게 얼마나 그 안나한테는 의지되는 순간이었겠어요. 그게. 오빠야 우리를 돌봐야 되니까 그럴 정신이 없고, 어린 요나스는 너무 큰일을 겪었으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너무 크고, 헤르만이 너무 용기 있는 행동을 해준 거죠. 다가와서 안았잖아요. 얘를 다독였다는 것 자체가. 그 연기할 때는 그래서 되게 억장이 무너져요. 그렇게 그냥 단 한 번의 그런 진심 담긴 이렇게 터치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람의 썩어 문드러진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케플러의 사라나처럼 불러보고 싶은 다른 배역의 노래, 저희 작품 거. 저 의외로 저는 의외로 한스 오빠의 그 사건 정황 그거 해보고 싶어요. 믿을 수 없는 진실을 만나게 됐지, 이거요. 항상 뭔가 박진감이 넘쳐서 그런지 확 땡기더라고요, 그게. 어떤 아빠였을지? 개인콘 존버? 어떤 아빠? 어떤 아빠면 그 아빠인가? 지금 그 아빠? 직감? 네, 저는 한스요. 왜냐면, 저는 한스가 아무 사고 없이 그 집에서 정말 잘 자랐으면 엄청난 리더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확신이 들어요. 너무너무 좋은 한스니까, 사람이니까.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아이들의 인생을 통으로 망쳤다는 죄책감과 버무려지면서 이게 인간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 큰 흔들림이 생긴 거잖아요. 저는 근데 그게 되게 인간미가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라첸이 아이들에게 어떤 아빠였을지. 결론은 지워져야 할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아빠였을지는 글쎄요. 화수 목금토일은 좋은 아빠였겠죠. 아니지. 월화 목금토일. 근데 사실은 그 단 하루만 안 좋았다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칠 수 있을까요? 7일 중에 6일만 착하고 하루를 그렇게 사람으로 안 대했으면, 그러면 다른 것들은 저는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관성이 없잖아요, 사람이. 아, 그래요? 홈커밍데이 이런 것도 했었구나. 어머, 벌써 12시 근처다. 그쵸? 눈도 땡그라니 이쁘시다. 이런 건 읽어야 돼. 내 칭찬은 읽어야 돼요. 아, 네. 제 머리를 따서 해주신 거랍니다. 저희 안나들 머리 다. 그 혜인이랑 저랑 머리가 좀 기니까 그거를 따서 이렇게 리본 모양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스 넘버가 좀 탐나고, 네, 그렇습니다. 헤르만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12시에요. 너무나 수다 많이 떨었어요. 아이들 성이 입양 가고 나서의 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라첸 박사도 같은 성으로 써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라첸 박사가 입양하기 전에 성인 건가요? 성 저희 다 다른데. 한스 시몬, 안나 레아, 헤르만 디히터, 요나스 엥겔스 다 다른 거 아닌가요? 저는 입양 후의 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둥근 감옥 거기 너무 좋죠. 쩌렁쩌렁해서 진짜 감옥 같지 않아요? 왕왕 이렇게 올리는 게. 여러분과 3분간 더 추가 수다를 떨고 이 임찬민의 인스타 토크는 폐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랑 온라인에서 나눈 요 소소한 토크는 여러분의 소소하게 녹화하셨으면 갠소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나 이런 기타 채널에 올라가는 거는 되도록이면 지양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면은 혹시나 누가 나중에 제가 했던 작품을 봤을 때 그냥 저의 설명에 영향을 받는 거를 그닥 선호하지 않아요. 제가. 왜냐면 여러분의 생각이 곧 정답인데 제가 여러분의 생각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지은 것처럼 어딘가에 이렇게 돌아다닌다면 내가 너무 속상하거든요. 저희가 왜 여러분이랑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저는 그냥 여러분과 쫑파티를 하는 거예요. 쫑파티입니다, 여러분. 텍스트로 남겨두는 건 안 될까요? 아니요, 되죠. 적어두세요. 적어두시는 건 좋죠. 그게 이제 그라첸 박사 실험할 당시에 그러면은 저도 사실은 거기까지는 솔직하게 말하면 말씀해 주셔서 생각이 지금 드는데 그냥 그 입양된 성 그대로 살았나 봐요. 그러면 계속 원래 주어진 성, 원래 어디 고아원이든 어디에서 만들어준 이름대로 성을 따로 고치지 않고 쭉 그렇게 살았나 보다. 새로 입양된 사람들도 어차피 이 애들이 계속 유명했던 애들이니까 성을 굳이 고치지 않고 이대로 받아들여서 살겠습니다. 다 감시자라고 했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라고 정리가 되네요, 저도. 라이브 보길 잘했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문을 열고 라방을 넣어두래. 드릴이 어떻게 이래요? 쩐다. 밥먹고만 배우님 무지무지 사랑하는데 불매포에서 실컷 봐서 행복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밥먹고만 작품이 또 들어와야 될 텐데 행복할 수 있게. 편지 10장, 20장, 5조, 5억장 배우님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지 구구절절 다 써주신대요. 아유, 대단합니다. 아주 대단해요. 대단해. 아주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같이 뭔가 저도 공부하고 뭔가 제가 보지 못한 부분도 같이 보게 된 것 같아서 좋았어요. 여러분과 함께한 80분간의 쫑파티 이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80분간 수다던 인프리 저 자신에게도
네, 여러분 함께 수다 떨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정말 뭐 제가 소감에도 살짝 적었지만 뭐 배우들한테는 무대가 되게 뿌리고 근데 관객이 또 빛이에요. 그러니까 엽록소 활성화 시켜주기 위해서 늘 애써주시고 자리 채워주시고 그래서 진짜 감사해요. 여러분께서 뭐 물론 너무 힘든 분들도 많겠지만 어디서든 마음 잘 단디 다독이면서 지내셨으면 좋겠고 또 다음 무대에서도 또 새로운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저도 늘 노력할게요. 뭐 매회 성장할 수 있게도 계속 생각하고 노력할 거고요. 그래서 그냥 사람 하나 나무 하나 키운다 생각하시고 꾸준히 햇빛 쏘여주러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쿠쿠 쿠쿠 안 잘 꼰대. 피톤치드와 같은 공연과 쫑파티래요. 피톤치드. 여러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잘 자. 여러분 잘 자요. 안녕.